탈서울 러쉬, 수도권 내 집 마련 전략은 오늘의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탈서울,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좀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들어오면서 순유출 인구가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출 인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인구가 주택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난다라고 또 이유를 내놔서 눈길을 끕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를 살펴보면요. 서울을 떠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서요. 월 평균으로 보면 인구 순유출이 8,82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꼴로 평균 8,800명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추세라면 연간으로는 순유출이 10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외곽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지난 1년간 어디가 가장 집값이,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지역입니다. 고양시가 45.6%, 김포시가 45%로 가장 높은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고요. 뒤를 이어서 의정부, 남양주도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도 그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빌라 매매도, 매매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기도 빌라 매매 거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2020년으로 들어가면서 빌라 매매 거래가 확 증가를 하죠. 2021년 지금까지도 3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빌라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빌라 거래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쪽으로도 아파트 값이 워낙에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구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유 중에서도 주택 문제가 가장 좀 많은 이유를 그렇죠. 차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1위겠죠? 네. 맞고요. 저도 항상 많이 대화들을 네. 나누고 이제 상담도 많이 하는데 이제 집값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주거나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네. 사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너무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내가 할 수가 없는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수요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까지도 이제 꿈틀거린다는 거죠. 네, 그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왜냐하면 서울과 이제 경기도권의 이제 갭 차이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좀 상승이 예상은 돼요.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말 그대로 좋은 뭐 호재라든가 뭔가에 의한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금액대가 안 맞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요새는 좀 이제 많이들 투자 관점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이제 좀 저렴한 걸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수요가 늘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 추세는 아마도 한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일단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자료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떠난 인구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난 1년 사이에 풍선 효과라고 하죠. 집값이 굉장히 좀 급등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봤듯이 고양시나 김포 같은 경우는 45% 이상 지금 1년 동안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지역으로 특히나 수요가 몰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표를 보니까 고양, 김포,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네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대표적인 이제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보다는 주거의 목적을 가진 이제 부동산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인데 또 2014년도부터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2016년, 17년 들어서면서 이제 상승폭이 컸는데 그때까지도 가격 상승이 별로 없던 지역, 대표적인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재작년 말부터 이제 가격 상승폭이 크면서 작년에 좀 많이 이제 올라서 지금 이게 많이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게 어느 정도 보니까 갭차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금액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 있다가 계속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도 많아지고, 게다가 작년부터 상승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GTX를 이제 포함 시작을 해서 교통편, 뭐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연장 노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서 상승이 좀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에, 베드타운 쪽에 좀 많이 몰렸다. 그래서 1년 사이에 그쪽 집값들이 좀 또 급등을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도 외곽 지역도 점점 오르니까요. 이 지역에서도 보금자리를 찾는 게 사실 점점 쉽지는 않아지거든요. 네. 자, 보금자리를,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계획 잡으시는 분들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좀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아무래도 청약을 항상 노리고 있거나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 3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청약은요, 실거주의 비중을 좀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준비하는 건 사전 청약입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청약이 있고 이제 입주까지 계획되어 있는 연도수가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사전 청약일 기준으로 보통 한 6, 7년 뒤에는 입주를 예정되어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놓고 봐도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년 이상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입주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그렇게 긴 시간과 함께 또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 10년 전매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 투자 목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최대 20년까지도 보유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가지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나으시냐면,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진행 중인 곳들을 들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그런 곳들은 이제 자산대가 굉장히 높게 투자금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투자금을 최대한 낮춰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이제 시작을 하고 막 준비를 하기, 그러니까 추진을 하기 막 시작한 단계들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내 그 실거주는 따로 그리고 투자는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고,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들, 변화가 예상되는 곳들에 몸테크를 하셔서라도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실거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청약 당첨이 되고 분양을 받는 게 사실 가장 좋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무나 당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점수별로 이게 나누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 1:1 상담 도와주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이제 잡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또 한강변 요새 계속 많이 또 이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준비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시청자님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자금, 가능성, 그리고 그러니까 유념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이제 투자 관련돼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공투자 부동산 계속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내가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방송상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같이 고민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일정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이번에 계속 정책들이 원래 계획된 거랑 다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지는 네.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주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한강변이면 네. 다 좋습니까? 재개발 아. 가능성이 뭔가 있을 것 같다. 노후화가 많이 돼 있다. 근데 한강변이다. 무조건 사면 아니에요. 됩니까? 아니죠. 예, 노후도가 네.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서울을 지도를 보고 노후도를 다 해도 거의 70~80% 가까이 노후도가 심한 곳들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도 있고 뭐 상가라든가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딱 된다 안 된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많고 적고, 그리고 올바른 정보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네. 잡아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한 전략,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가 마련한 1:1 무료 상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이라고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한강변 재개발 투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을 선점하라라는 주제로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14일 수요일, 15일 목요일, 16일 금요일 중에서 편한 시간 잡아보실 수 있어요. 서울전화 02-6676-0200, 02-6676-0200으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요.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방송 중에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겁니다. 02-6676-0200 문자는 샵 8181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